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선생님이 원 포인트 그래머 준비해봤습니다. 원 포인트 그래머가 뭐예요, 쌤? 하나하나씩 딱딱 짚어드리는 그래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셨다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내가 좀 어법이 부족하다. 그런데 주요 어법들을 한번 알고 싶다라는 친구들은요. 여기 정말 주요 어법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1번부터 5번까지 밑줄 어법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먼저 볼까요? Not all organism 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Not all. 자, 전체를 나타내는 말과 부정어가 같이 나오면 이건 무슨 부정? 그렇지. 부분 부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부분 부정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야. 이런 애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지.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든 유기체, 살아있는 유기체가 다 그런 건 아니야 라는 겁니다. 그럼 뭔데요? are able to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를요? 충분한 먹이를요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충분한 먹이? 뭐 하기에 충분한 거? to survive. 생존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먹이를 잘 찾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이 종들이 다 풍족하게 산다면 죽어가는 종들도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도태되는 종들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모든 종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So, 그러니까요. starvation, 기근, 기아라는 의미가 되겠죠? 굶어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굶는 것은요. 기아라는 거, 굶어 죽는 것은 일종의 disvalue, 가치라는 단어가 value라는 뜻이잖아요. disvalue라고 하면 반가치입니다. 가치에 어긋나는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종의 반가치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 많이 보여져요? Found in nature, 자연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 그런 반가치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이런 일들은 어떻다? 그렇지.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종들이, 모든 유기체가 다 잘 먹고 다 잘 배부르게 먹게 되면 도태되거나 죽는 애들은 없잖아요. 근데 자연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발견될 수 있는 반가치의 일종이 됩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그치. 기근이나 기아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반가치적인 내용이 됩니다. 라는 것 정도만 확인하시고 넘어가실게요. 1번 보겠습니다. 자, it also is a part of process. 이것은요, 일종의 이 시가리 키는 건 starvation 정도가 되겠죠? 기근이라는 거, 기아라는 것은요, 일종의 뭐가 돼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어요. 뭐의 과정이요? of selection, 선택의 과정이 될 수 있대요. 우리가 보통요, 여러분, 이렇게 종들이 많이 나오고 자연이 많이 나오고 이러면은요, 선택을 한다라는 건 우리가 왜 자연 선택설, 그게 도태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를 보시면 더 확실해집니다. 잠깐 볼까요? 자, biological evolution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진화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진화가 제 기능을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것이 하나의 과정의 일부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죠.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법으로 들어가서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 자, 보시면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같이 합쳐지면은요, 뒤에는 어떤 문장이 나올까? 그렇지,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라는 구조적인 부분 먼저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봤더니 뒤에 있는 부분의 구조가 완벽한지 불완전한지 보셔야 되겠죠? 봤더니요, biological evolution이 바로 주어, 생물학적인 진화가 제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쌤, function이라는 건 기능이라는 명사 형태 아님? 네, 명사의 의미도 있지만요. 지금 보니까 주어, 동사 자리에 왔잖아요. 이때는 제 기능, 제 역할을 하다라는 동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무언가가 제 기능을 하다. 뒤에 뭐가 더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그죠? 여기선 자동사로 쓰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져 있는 완벽한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지금 by which 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원래는 by라는 전치사가 뒤에 있었겠죠. 그죠? 선행사와 같이. 근데 선행사가 앞에 있는 부분과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부분을 지워주고 전치사가 앞으로 나간 형태가 되는구나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자연스럽고 뒤에 문장에 목적어가 딱히 필요 없다면 얘는 괜찮아 하고 넘기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starvation. 우리가 아까 하던 얘기 계속 해야 되겠죠. 그죠? 기근이나 기아, 굶어 죽는 거. 이것은요, helps. 도움이 된대요. 어머나,
아까 반가치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생명은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굶어 죽거나 이런 건 죽음이니까 반가치에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게 그것도 굶어 죽는 것이요.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대요. 무엇에? filter out. 여러분들 필터라는 거 뭐 거름망을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여기서는 걸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애들을 걸러낼 수 있느냐? those. 그러한 것들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어떤 애들인데요? less fit to survive. 생존하기에 덜 적합한 애들을 걸러낸대요. 환경에 맞지 않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굶어 죽음으로써 걔네들을 도태시켜서 멸종시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는데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이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그러면 환경에 이 생존에 덜 적합한 애들이란 요 those에 관련된 설명을 조금 더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동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느냐면요. those less 역시 또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네요. 보니까요. less resourceful. resource라는 거 무슨 뜻? 네. 자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FUL을 붙이게 되면요. 자원이 풍부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원이 덜 풍부한 애들일까? 자, 여기서는요. 지금 유기체나 이런 동물들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생명체들이니까 어떤 자원이 풍부하다는 건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의 자원이 뭐예요, 여러분? 지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략이 풍부한 어떤 수완이 좋은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완이 덜 좋은, 수완이 좀 적은, 수완이 별로 없는 이런 애들을 어떻게 filter out, 걸러낸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데 수완이 적냐면요. in finding food, 식량을 찾아내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식량일까요? for themselves and their young. 그들 스스로나 그들의 새끼들을 기를 거 아니에요. 그죠? 새끼들을 위해서 먹이를 찾아야 되는데 수완이 별로 좋지 않아. 그럼 어떻게? 굶어 죽는 거죠. 그럼으로써 도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모든 생명체가 다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starvation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봤을 땐 굉장히 잔인하기도 하지만, 그죠? 자, 그러면 이 themselves라는 게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이런 애를 뭐라고 불러요? 그렇지, 재귀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재귀, 다시 귀,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던진, 주인이 되는 부메랑이, 이 부메랑은 어떤 속성이 있어요? 그쵸? 다시 대상한테, 주체한테 다시 돌아오는 속성이 있죠. 그러면 주인한테 뭐가 목표물이 돼서, 최종 목표물이 돼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귀대명사라는 건 주체와 누가? 목적어가 동일할 때 재귀대명사를 써주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쌤, 여기서 지금 문장이 하나 끝나고요. 이 those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 아님? 맞아요. 근데 이 those가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주어가 도대체 뭐예요? 보세요, 여러분.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나 그들의 새끼를 위해서 자, 뭘 한대요? 먹이를 찾는 겁니다. 그럼 누가 찾아요, 여러분? find를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그렇지, those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문장의 주체라기보다는 요 의미상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는 건 누가 발견해? 식량을 그 애들이 발견을 하는 거죠. 수완이 덜 좋은 애들, 그죠? 근데 그 대상들이 바로 그 스스로나 그들의 자식들, 새끼들을 먹여 살리기가 수완이 별로 좋지 않은 애들, 그런 애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인 those와 이 themselves는 동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대상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걸 써주시는 것이, 그치, 재귀대명사를 써주시는 것이 적절하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귀대명사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시는 걸 거예요. 워낙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어로만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의미상의 주체도 가능하다라는 거 좀 챙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in some circumstances. 어떠한 상황에서는요. 그럼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있나 봐요. 그 상황 속에서 it may pave the way. 자, pave라는 건 길을 닦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닦아줄 수 있대요. 자, 뭐 하는데 길을 닦아줄 수 있어요? For genetic variants. variant라는 건 여러분 변종이란 이야기죠. 그러면 유전적인 변종들이요. to take hold. 자, hold라는 거 잡는 거잖아요. 주도권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잡도록 해준대요. 어디에서요? 그 종의 개체수 내에서요.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준대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starvation이라는 것이요. 이 그 기근, 기아 이것이 변종을 만들어내게 해서 다시 말하면 환경이 좀 열악해졌어. 살기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다시 그 환경에 맞는 애로 적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들도 환경에 굉장히 오염이 심해지니까 눈썹이 어때요? 뭐 이런 그 걸러내는 먼지를 걸러내는 필터링을 해내는 그런 그 장치들이 신체적인 요소들이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건 변종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지만 유전적인 이런 변종들을 어떻게 장악하도록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걔가 더 살아남기에 더 적합한 애들이니까. 이해되셨죠? 볼게요. 그래서요, 결국에는 허락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이렇게 길을 잘 만들어준 다음에 결국에는, 종전에는 뭐의 출현을 허락하게 해줘요? 뭐가 나타나도 돼 라는 거죠. 뭐에 대한 새로운 종, 신종이요. 그 이전의 one이라는 건 species를 가리킵니다. 이 이전에 있었던 종을 in place of 대신해서 새로운 종이 출현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그걸 허락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그 종들이 훨씬 더 진화된 그런 존재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적응하지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도태가 되고 죽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그 evolution, 진화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여러분 좀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쌤, 3번은요, 문법적인 내용이 뭐예요? 자, 요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투부정사, 좀 전에 투부정사 나왔었잖아요. 투부정사의 바로 앞에 뭐가 있었어요? 의미상의 주어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it이라는 애가 take hold,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잡는 건 누군데요? 유전적으로 변종이 된 애들이 주도권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와 이 문장 전체의 주어와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죠?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걸 써요? 투부정사에 야, 의미상 투부정사의 이 주도권을 잡는 주체가 바로 얘가 돼 라는 표시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for 플러스 목적격의 행태를 이렇게 나타내 준 거죠. 때에 따라서는 전치사 of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는 크게 여러분들이 투부정사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번까지 봤거든요. 내용 같이 보면서 나머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따라서요, 이런 기근, 기하라는 것은요, 반가치가 됩니다. 뭐에? 뭘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요. 자, 아마 여러분들 4번이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make,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대요. 만들다라는 뜻도 있고 시키다라는 사역동사의 의미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자, 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준대요. 선생님, 그런데요, 사역동사는요, 무언가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 목적어, 목적 보호를 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그러면 쌤, 여기서는 지금 possible이라고 해서 형용사가 나왔는데 형용사는 목적어, 명사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얘 땡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뒤에 있는 부분 한번 보실래요? 이때는 바로 아니야 라고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이러한 기근이나 기하는요, 반가치입니다. 무엇에 도움을 줄 수 있는요? The good of greater diversity. 훨씬 더 다양한 그러한 다양성이라는 선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자, 그러면 더 훨씬 더 다양한 선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이라는 의미면 얘가 목적어, 그리고 얘를 어떤 상태로?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상태의 목적 보어가 되겠죠. 쌤, 목적어란 목적 보어,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어 나오는 거잖아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배웠는데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배운 게 맞는데요. 이렇게 목적어 부분이 길게 나오게 될 경우에는요, 중간 부분이 너무 두꺼워지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뒤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와 목적 보어가 위치가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우셨을 수도 있을 텐데 크게 뭐 이렇게 해석하면서 어려움이 없었다면 아, 얘가 혹시 바뀐 게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한번 내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보통 문제의 답으로 나오는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주요 어법으로 배웠던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서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알겠죠? 뒤에 부분 볼게요. 기근, 기하라는 것은요, 뭐가 될 수 있어요? practical, 실용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도구적인 가치가 있을 수도 있대요. 자, 뭐하는 동시에요? 뭐하는 동시에? It is intrinsic disvalue. 그것이 내재적인 반가치가 있는 그 동시에, 바로 그 순간에도 그것은 실용적이 될 수도 있고 도구적인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반가치인 건 맞잖아요, 여러분. 뭔가 죽어나가니까. 하지만 그것이 분명히 필요한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practical instrumental value라는 것은 위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What some organism must starve in nature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what이라는 건 관계대명사 혹은 의문사로 쓰이게 되는데요. 뒤에 봤더니 일단 이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먼저 보자고요. 얘를 제외한 상태로 일부의 유기체들은요. 어떻게 돼요? must starve. 반드시 자연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굶어 죽어야 합니다. 이 starvation이라는 것이 반가치이긴 하지만 분명히 필요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어와 동사와 그 다음에 굶어 죽어야 한다. 완벽하잖아요. 자연 속에서는 부가적인 내용이고, 그죠? 그럼 얘는 지금 완전한 문장인데 what이라는 건 의문 대명사가 됐던 아니면 관계 대명사가 됐던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관계 대명사 what과 접속사 that의 공통점과 차이점은요. 일단 우리가 둘 다 명사절을 이끌 수 있습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차이점은 접속사 that은 완전한 문장으로 쓰이게 되겠고요. 관계대명사 what은 불완전한 문장, 관계대명사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완벽한 문장을 이끌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고, 자, 이것이 is deeply regrettable, 굉장히 아주 심히 유감스럽고 슬픈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까지가 주어가 맞구나. 그럼 완벽한 문장을 이끄는 건 what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될까? 그렇지. that으로 바꿔주셔야 되겠고, 이때 that은 접속사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가봤어요. 자, 29번까지 우리가 잘 정리해봤는데요. 29번 문제가 여러분을 좀 길게 지금 선생님이 좀 설명을 했습니다.